옷을 사주고 나한테 용돈 주고 놀이동산 데려가지고 여행 좀 간 게 쌍욕하고 머리채 붙잡고 너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폭언하고 방임한 것을 상쇄할 수 있어요? 그 맘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퉁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맘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못 해준 것도 아니고 잘해 준 것도 있는데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멈추세요. 그런 의심을 멈추고 우짜님의 어린 시절에 '나는 정말 아팠구나. 나는 굉장히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 맞았구나.'라고 먼저 충분히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막 20 살이 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20 살이에요, 20 살. 저희 최초 기억은 부모님이 소리 지르며 싸우는 장면입니다. 영유아기 시절 어머니는 밤새 술을 마시느라 아버지는 타지일로 바쁘셔서 저는 늘 혼자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일기장에 외로움만 가득 적어서 교무실에 불려갈 정도였죠. 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저를 대하셨고, 아버지는 제가 울어도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무관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은 학원비나 용돈을 부족함 없이 주셨고 가끔 여행이나 놀이공원도 데려가 주셨기에 본인들이 부모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믿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놀이공원이 아빠가 아니고 엄마의 다른 남자였다고 하죠. 어쨌든 놀이공원을 가줘서 고맙다고 써놨더라고요. 참 그랬어요. 경제적 지원은 받았지만 정작 졸업식이나 병원은 늘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사랑한다는데 왜 저는 저녁만 되면 미친 듯이 외롭고 누군가 곁에 없으면 진정이 안 될 정도로 불안한 걸까요? 정말 이게 부모님의 잘못이 맞을까요? 이 끝없는 외로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참 헉. 저도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네, 헉과 참과 헐의 연속이에요. 저도 진짜 너무해요. 20 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 우짜님. 일단 이거에 대해서 우리 우짜님이 혼란을 느끼는 이유가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거예요. 뭐 학원비, 옷 사줘. 항상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줬대요. 그리고 용돈도 주고. 이러니까 우짜님이 혼란을 느껴요. 나를 사랑해 준 건데 이러면 나한테 돈을 많이 썼는데 놀이동산도 데려가 줬는데 근데 나 왜 그러지?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외롭게 되냐면요. 경제적 지원 속에 정서적 방임이 있는 거예요. 정서적 방임, 전형적으로. 그래서 울고 있는 딸을 외면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시는 아버지. 그다음에 기분에 따라서 손찌검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선물을 사주는 어머니. 이건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혼란형 애착을 형성하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혼란형 애착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가가면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멀어지면은 다시 또 땡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나한테 와주기를 바라고 와주면 밀어내요. 왜냐면 버림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먼저 막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 언제 머리채 잡고 쌍욕하고 언제 또 백화점에 데려가서 옷을 사줄지 모르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우짜님은 항상 긴장 상태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안정된 일이 아니라 엄청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울짜님이 메일에 저한테 부모님이 나르시스트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사실은 아니에요. 울짜님뿐만 아니라 저한테 메일 보내시는 사연 보내시는 분들의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저는 나르시스트인가요? 제 어머니는 나르시스트가 맞나요? 제 남자친구가 나르시스트인가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나르인지 아닌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힘들었다는 거가 중요한 거지 상대방을 어떤 진단명 안에 규정해서 꼭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일만 보고는 저는 우짜님의 부모님이 나른이 아니냐 뭐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자기중심적인 양육을 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는 부모로서 해줄 것을 다 해줬다 요런 멘트 있죠. 이게 뭐예요? 자녀의 감정적 필요보다 자녀의 결핍보다 본인들의 기준에 맞춰서 본인들이 할 거 했다 하고 이렇게 방어하는 태도 요런 것들이 되게 자기중심적인 양육을 해왔다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는 멘트거든요. 특히 자녀한테 우리 이혼하고 싶어도 너 때문에 이혼 못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녀한테. 지금 이제 막 20살 됐는데 너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소중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정서적인 도구로 보고 있다고 여겨져요, 저는. 미친 듯이 외롭다 그래요. 사람이 어느 정도 다 외롭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유아기 때부터 채워지지 못한 굉장히 근본적인, 근원적인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좀 만나면 친구한테, 타인한테 집착하게 된다 하셨는데, 이것도 내 안에 나를 지켜줄 어떤 단단하고 안전한 부모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온기를 밖에서 수급받으려고 하는, 따뜻하고 안정된 부모상의 온기를 밖으로부터 수급받으려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친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좀 의존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루션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걸 생각보다 못 하시거든요. 그럼 부모님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우짜님이 느끼는 고통이 너무 정당하잖아요. 옷을 사주고 나한테 용돈 주고 놀이동산 데려가지고 여행 좀 간 게 쌍욕하고 머리채 붙잡고 너 때문에 이혼 못한다고 폭언하고 방임한 것을 상쇄할 수 있어요? 그 맘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퉁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맘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못해준 것도 아니고 잘해준 것도 있는데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멈추세요. 그런 의심을 멈추고 우짜님의 어린 시절에 나는 정말 아팠구나. 나는 굉장히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 맞았구나. 라고 먼저 충분히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우짜님 말대로 이렇게 자랐다고 해서 모두 다 100% 고통 속에 살지는 않아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와중에 경제적으로도 방임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우짜님보다 더 처절하게 불행하게 산 사람도 있고 그거를 그래요. 그런데 남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고통스럽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힘들다고. 내가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우짜님이 이 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나약하거나 잘못된 마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부분을 좀 인정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분들한테 이제 사과나 어떤 인정이나 변화를 절대로 기대하지 마시고 20살인데 벌써 그걸 포기하라고 하면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우짜님을 위해서 그게 더 좋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상처가 더 크거든요. 성인이 되었잖아요. 이제 20살이잖아요. 20살이면 사실 성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25은 넘어야 이제 어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성인이 되면은 내가 나의 부모가 되어서 나를 재양육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돌보는 거거든요. 부자님이 아빠한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말을 듣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빠한테 기대하지 말고 다른 친구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에게 해주는 연습이 되면 좋겠어요. 나 정말 힘들었구나. 나 진짜 힘들었었겠다. 충분히 나 자신을 향한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이 밤에 자기 전에 몰려오신다고 했잖아요. 막 몰려올 때에 누구를 찾고 매달리면 되게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지고 파괴적인 관계가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좋은 관계는 내가 괜찮을 때 맺어야 되고 내가 진짜 힘들 때에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따뜻한 부드러운 극세사 담요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덮으시고요. 아니면 포근한 거 이런 거. 인형도 이렇게 바디필로우 같은 거 있잖아요. 크고 부드럽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이렇게 끌어안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차를 마셔요. 밤에 자기 전에 수면에 도움되는 향기로운 차를 마시면서 그 향에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나를 따뜻하게 돌보고 있다는 감각을 익히고 키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잠자기 전에. 그거 되게 비참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아니야. 그거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삽니다. 아기 때부터 이런 돌봄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봐야죠. 그리고요, 인간이 아무리 사랑받고 커도 어느 정도 공허하거든요. 약간 빈 것 같은 느낌을 아무리 건강하게 컸어도 30% 정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은 영원을 추구하고 종교심을 갖고 이걸 극복하고서 발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충만한 느낌, 황홀경의 상태도 있어요. 어딘가에 이렇게 확 매몰될 때 그런 걸 잠깐 느끼는데 그러나 그것은 찰나예요.
인간은 다시 갈급합니다. 원래 근원적으로 존재가 그래, 존재가. 그래서 우리 우짜님이 내 모든 외로움과 고통은 다 내 엄마 아빠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인간의 본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근데 아직은 20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찾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차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